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야속하게 괴롭혀도 쉽사리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떠나봐요. 철학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저서죠. 필립 아마도가 각색하고 그린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우리말로 옮기신 철학 박사 조현수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조현수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 철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베르그송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연세대 성공회대 등에서 철학 강의를 했으며 능인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현수 작가님. 네, 오늘 어쩐지 조현수 작가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스피노자와 함께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예,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를요? 먼저 조현수 작가님부터요. 저요? 예, 그 스피노자를 공부한 게 석사 과정 때인데요. 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세월이 한 25년 지나서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관한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마치지 못하고 미뤄뒀던 숙제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와. 또 제가 사랑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해서 사람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스피노자에 대한 소개는 뭐 오늘 이제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잠시 예, 생략을 하고, 이 스피노자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25년 긴 세월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그 정말 25년 만에 다시 예, 이제 책상 위에 올리고 예. 들여다보게 됐을 때의 감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철학을 오랜 시간 공부해 보다 보니까 그 음, 초창기에 공부할 때와는 철학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제 생각이 그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예전에 말씀드렸던 25년 전 이제 석사과정 때 스피노자를 공부할 때는 음, 한마디로 경외의 마음, 예, 경외의 마음. 예, 어, 뭐 아무것도 못 가져도 좋으니까 스피노자의 사상만 제대로 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와, 있었는데 네. 어, 스피노자가 아마 44세 죽었을 거예요. 네. 예, 윤고원 선생님은 2배를 더 사셔야 되겠군요. 그 정도 되시려면요. 예. 근데 저는 그 나이를 지났어요. 음, 그리고 스피노자보다 좀 더 긴 인생을 살고 또 스피노자와는 다른 세계 생활을 살다 보니까 네. 어, 뭔가 스피노자에게 모든 걸 다 찾기보다는 스피노자에게 없는 것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게 있습니다. 와, 너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솔직한 그 속내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부 끝에서 제 이제 22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저 이제 2배를 더 살아야 저도 스피노자 나이가 되는 것처럼 좀 계산상은 그런데 예, 솔직히 말하면 저 44시거든요. 스피노자랑 지금 스피노자가 생을 마감한 그 시기에 딱 이렇게 그렇군요. 만나게 돼서 예, 이렇게 본격적으로 스피노자를 저도 책으로 만나게 된 건 사실상 처음이어서 오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많은 카페인님들이 만화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도 흥미를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유영주님은요, 문카와 일카 낭독을 듣고 스피노자와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2부 기대, 스피노자 스페셜데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쭉 스피노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차츰차츰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거,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스피노자도 느끼겠죠? 글쎄요. 별 관심이 없을까요? 예, 너무 저 혼자서 사색하면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세평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9161님,
스피노자 궁금했지만 다른 책에 양보해주곤 했는데 오늘 스피노자를 살짝 알아보네요. 이 기회에 주문하는 걸로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카페인님들 장바구니 열어두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거죠. 이현재님은 스피노자가 남긴 책상 위에 160권의 책은 대부분 철학책이었겠죠?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웠던 철학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스피노자 만났을 때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을 좀 품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어, 지금 스피노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평에도 무덤덤하면서 저렇게 굴곡이 없는 삶이 아니었는데도 예. 저렇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스피노자가 지금 그 묘사하시는 음, 근데 그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궁핍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음, 당시의 삶이라는 게 그 지금보다 훨씬 요구하는 게 적었던 좀 단순한 삶입니다. 지금은 막 아, 뭐라 그럴까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네.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뭐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이 뭐 사방에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니까요. 음, 예, 요구되는 삶이었다면 그때는 그거보다 훨씬 단촐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궁핍을 겪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데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청빈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 예,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어, 그 청빈함 속에서 자신의 그 생각을 가꾸어가고 그 음, 내적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네. 어,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삶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좇는 그런 삶보다 훨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음,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해보려면 쉽지 않죠. 예, 그럼요. 그런 속에서도 그 사람이 스피노자가 갖고 원했던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당대의 어떤 인류 사상가보다도 풍요롭고 그 엄밀하고 아주 논증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경외감을 느꼈고요. 예, 음, 또 그런 점에서는 살면 살수록 그런 모습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예, 맞아요. 더 그런 의미에서는 경이로움이 더해가네요, 계속. 예, 커지죠. 왜냐면은 세상이 계속 스피노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중력이 막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스피노자가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얘기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오늘 그 세상의 모습에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시는 분들께 네.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저도 참 궁금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어떻게 듣고 계신지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철학 박사로서 스피노자뿐 아니라 수많은 철학가들의 그 사상과 또 인생들을 보셨잖아요. 예, 그 철학사 속에서도 스피노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철학사 속에서요. 네. 음, 뭐 굴지의 사상가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이후에 정리된 철학에 있어서 네.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 사상적인 내용 면에서 어, 예,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제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 이렇게 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음, 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음, 철학자를 서술하는 말이 하나 있죠. 저 배고픈 돼지보다도 그 배고픈 아니다. 배부른 배부른 돼지보다도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어, 철학을 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 배부른 돼지거나 배고픈 돼지거나 즉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음, 배부른 돼지의 길을 가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제대로 간 사람. 아. 예. 소크라테스, 아니, 스피노자의 면모는 확실히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스피노자의 목소리나 뭐 예. 그런 화법 같은 것을 직접 이제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왠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연수 작가님에게서 스피노자의 기운이 아유, 느껴집니다. 저, 약간 겸손하게.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 예. 좀 다른가요? 전혀? 글쎄요,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책을 스피노자의 에티카 번역하시는 동안 그 예. 스피노자의 공기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그 스피노자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상 자체에서 좀 감화를 받고 위로를 음. 받고 그거를 통해서 삶의 길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예.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스피노자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의 인생도 이제 만화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정말 어떤 드라마, 영화, 뭐 소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예. 굉장히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이동도 많이 해야 했고요. 예. 스피노자의 삶. 한번 그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예. 철학에 몰두하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 판이 딱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스피노자가 유태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고요. 음. 그래서 그 자랄 때부터 그 유태인 랍비들이, 네. 그러니까 랍비 아시죠? 그 이태교 그 영적 지도자들, 이 그쵸? 사람이 스피노자가 앞으로 그 훌륭한 랍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의 분위기가 그 그런 종교적인 관심 그런 거에 젖어 있던 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윗세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그 생각해보고 네. 예, 자기가 생각해본 것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부딪힐 때 음. 음, 어, 그냥 안전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치르게 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좇는 그런 유형의 이렇게 고집센 맞아요. 자율적인 사상가였어요. 음. 예,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기가 그 성장해온 유대 공동체로부터 네.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총명해서 어릴 때부터 예, 랍비가 될 거야라고 주변이 다 예, 믿게 만들었던 그 정도의 예, 그 사람이었는데 예. 이게 음,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 이것은 어떤 신념에 대한 것인가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기가 속하는 공간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내어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은데, 네. 어, 많이 똑똑한 사람도 보통 그 다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과 다른 곳으로 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스피노자가 그런 그 약간 위태로워 보이는 길로 가감하게 음.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대가가 그 자신의 보금자리 음. 거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그 추방도 점잖은 방식이 아니고 아직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 그 유태교 공동체가 내린 파문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온갖 저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떡해. 저주와 악담도 다 받고 있고요. 아. 심지어 어떤 내용도 들어있냐 그러면 이 스피노자를 도와주거나 주려 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라. 보호해주지, 그러니까 보호해주지도 말라 이거예요.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예 그러네요. 만들어 버려요. 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그 윤고은 작가님 나이와 비슷한 그 아. 20대 초반 계속 지금 22로 믿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좋아요. 네. 어,
물론 당시의 20대 초반은 오늘날 20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을 나이일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확실한 자기 사상을 갖추기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믿을 때가 있어서 확고하게 음. 뿌리치고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아닌데 무엇이 진짜인지 아직 불안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쫓겨난 거예요. 와. 예. 어.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겠지만 분명히 네. 예.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해방감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큰 감정일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예. 그럼요. 아마 앞길이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진짜 불안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심정이 인간으로서 들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다시 또 예. 돌아갈 수는 없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스피노자의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께 퀴즈를 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찜이니까 북카페 어깨 퀴즈. 예. 오늘의 어깨 퀴즈 문제입니다. 세상이 내일 끝날지라도 나는 이 나무를 심겠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구출해낸 철학의 그리스도, 철학자들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을까요?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가? 음, 카페인 분들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이 있다면 그것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요. 네. 이 나무가 그 키는 작은데요. 뿌리가 아주 땅속에 들어갈 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엉기성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느티나무, 커다란 느티나무를 뽑을 장사는 있어도 아. 이게 나는 나무를 뽑을 장사는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 저 영주 가면 부석사라는 좋은 절이 있는데 네. 그 부석사 올라가실 때 옆 동네에 아주 이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거기서 이 나무의 열매를 산 적이 아,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엇인지 정답 혹은 오답 저희 카페로 북카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앱도 가능하고요. 샵 1045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늘 반려음악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피노자가 그 유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때 그 심경이 뭐 어떤 확실한 생각이 있어서 추방당한 상태가 아니라 네. 자기의 그 끝이 어디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방황의 상태였을 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서 예, 한번 들어보자고 추천했습니다. 예, 네. 영화 별이 된 소년 타이틀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스피노자의 에티카 번역하신 조현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제가 조현수 작가님께 스피노자는 MBTI로 치면 극I였을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대답이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MBTI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분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I라고 말씀하신 게 네. 아마 미루어 볼 때 내향적인 인간 그쵸. 거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그 내향적인 성격의 유형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보통 내향적이라 그러면은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을 떠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홀로 있는 걸 스피노자는 좋아하고 예. 예, 굉장히 명량한 사람입니다, 실은. 명랑한 사람. 예, 음. 그러니까 자기의 고독한 처지를 그 뭐 시달리듯이 견딘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네. 어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아. 이런 삶의 자세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한 성격 유형 분류 그런 걸로 네. 하면은 어디에 속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납작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네요. 예,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오.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다. 자, 지금 9447 님. 정답하시면서 뭔가를 보내주셨는데요. 고독한 방랑자가 생각나는 스피노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녁 퇴근하면서 이거 사서 맛나게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0050 님은 여기 영주예요. 반가워요. 영주 얘기 나오니까 귀가 있어요. 지금 이거 농사를 하셨대요. 예, 건강상 그렇군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 뿌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쵸? 이 예,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예, 스피노자의 삶을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스피노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내처짐을 당한 것인데, 그 다음 그의 일생이 어땠을까? 참,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예, 되게 재미난 그 장면이 곳곳에 나오던데 스피노자가 밤길을 가다가 예, 약간 자신을 위협하는 암살자 같은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예, 예, 근데 다행히 옷만 좀 찢어지고 옷에만 구멍이 나고 끝났는데 그 구멍 난 옷을 자신의 방에다 쭉 걸어두고 계속 보관해두고 그걸 보면서 생각을 계속 정비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와, 이건 어떤 심리지?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예. 그 스피노자의 그 좌우명이 조심하라. 예, 조심하라. 예, 그거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한밤중에 그 칼테르를 받는 그런 네. 체험, 저 알려져 있기로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꽤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의 조심하라는 좌우명을 봤을 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저분이에요. 다산정약용. 음. 정약용 선생님 그 호중에 여유당이라는 게 있을 네. 텐데 아마 그 여유당이라는 뜻이 한밤중 겨울에 냇물을 건너듯이 조심하라 아마 그런 뜻일 아.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께서도 자신의 어떤 사상 신념을 실천하려다가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음. 아마 스피노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했을 때, 그 대가가 굉장히 자신에게 위난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몇 차례 맛본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부안해동하고 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내면에 이제 고이 간직한 채 어. 그것을 바깥으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표명하는 거. 아마 음. 이런 게 필요했을 게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조심하라는 좌우명 때문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신 밖으로 그렇겠네요. 하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되도록 했겠죠.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 사회는 말이 너무 넘쳐나고 예, 가끔은 내 생각보다 앞서간 말도 일단은 내지른 다음에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예, 예.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만약에 스피노자가 봤다면 조언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죠. 예, 철학은 그 삶의 훈련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네. 그런 걸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고요. 음. 스피노자가 그 가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게 예, 이제 그 형제가 함께 그걸 이어가다가 스피노자는 결국에는 침대 하나만을 이제 선택하고 예, 그 가업을 그만둔 거죠. 예. 거기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선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물질적 부라는 게 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당시 네덜란드는 최선진국 중에 하나였지만 음. 그래서 스피노자가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안락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떤 내핍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지 그건 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 스피노자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대개의 사람들이 그 무력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스피노의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뭐 물질적인 부라든지 예, 쾌락이라든지 명예를 쫓고 사는 삶들이 음. 사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결코 아니더라. 음. 오히려 불행과 부자유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네. 음, 사실 스피노자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부인하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예,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 다른 행복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거를 쫓는 방식으로 음. 말고, 그러니까 다른 진정한 행복의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우선 어. 탐구를 해요. 네. 예. 그리고 탐구 끝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신이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그 행복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겠죠. 예, 그렇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예, 스피노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는 책이 스피노자의 에티카인데요. 이 에티카 어떤 책인가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예, 있을까요? 에티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제목 자체가 윤리학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그 감정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감정.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희노애락의 감정요. 음. 누구나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감정. 그런데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보통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가 겪는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는 거는 어, 각자 개인마다 다르게 사사롭게 겪는 거, 네. 주관적인 거, 음. 가변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스피노자가 뭘 고자 하냐면 이러한 우리가 주관적이고 사사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감정 같은 것이 그 자연 세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음. 법칙 그것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사실 자연 세계에 오늘날 과학이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탐구하는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주관적이고 사사로운 감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마 잘 생각하기 힘들걸요. 그렇죠. 예. 근데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에티카라는 음. 책입니다. 음. 그래서 에티카라는 책이 그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즉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연 세계의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상하죠? 예. 그리고 그, 그 시작에서부터 그 결론이 되는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데까지 이르는 방식이 음. 예, 기하학적 연역의 방식이에요. 어.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네. 기하학적 방식으로 논증된 윤리학 이렇게 붙어 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연역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로부터 확실히 증명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결론, 네.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이 그 자연 세계의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원리로부터 우리의 사사로운 주관적인 감정에까지 그렇게
수학적인 연역의 방식으로 도달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 저는 이 앞에서부터 온갖 나무와 돌과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어떤 입자와 파동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엮이면서 얘기가 예, 확장이 되는 것을 좀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예, 처음에 만화책이라서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념 자체는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예, 만화 그림 자체가 예, 어떤 것들을 너무나 상황극처럼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또 그 말을 곱씹으면서 따라갔는데 이 부분이 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돌멩이를 예로 들면서 예, 돌멩이가 하나였는데 예, 이 돌멩이 하나를 갈라서 예, 두 개로 깨지게 예, 만들면 예, 그 두 개는 또 서로 다른 관념들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저에게는 계속 너무나 와 싶다가도 또 다시 또 아니 그게 이러면서 수수께끼처럼 맴돌게 만드는 그 지점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예, 살짝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윤고은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로 아, 그래요? 네. 끌어들이셨는데요. 왜요? 왜 어려운가요? 이게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이제 소개해드리려 할 때 어려운 네. 게 뭐냐 그러면 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그 거대한 연역책에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명제거든요. 아. 그래서 이 하나의 명제가 어떻게 그렇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징검다리들을 갖다가 다 복귀하는 게 사실 아,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음. 있었는지 상당히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절차가 사실 아. 필요해집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네. 제가 그냥 아주 어설프고 간략하게만 그 스피노자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네. 가장 중심적인 생각 하나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갓길을 세우시고 이러다니까 우리 카페인 님들 갑자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 그, 하면서 글쎄요, 이게 잘 설명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피노자가 그 위태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 그 어떤 사상적인 이유로서 많이 얘기되는 게 네. 스피노자가 한 10대 후반부터 음.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이 그 하느님이 음. 물질일지도 모른다. 어. 그러니까 물질이 신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보통 유태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해온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음. 물질 세계라는 거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이고 네. 피조물이고 신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음. 물질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아마 그런 식으로 위치매김을 하였을 겁니다. 그쵸. 근데 스피노자가 그 10대 후반부터 신이라는 건 물질 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신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 10대 후반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뒷날 그 세련되게 가다듬어 나가면서 자신의 에티카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신이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뭐냐 그러면 어, 그 자연 세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는 존재. 네. 그걸 신이라고 스피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신은 그 세계 밖에서 그 원인 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스피노자는 신을 세계 밖에 따로 있는 걸로 두지 아니려 해요. 음.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도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보이는 탁자라든지 컴퓨터, 마이크 이런 다 개별적인 물체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밖에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어, 이런 것들이 신이 가지고 있는 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전개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음. 예.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탁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마이크 같은 개별적인 물체들이 그것의 부분적인 표현으로서 존재하는 신의 속성. 그러니까 네. 신의 속성이
자기를 전개시켜서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무체로 나타나게 된 그 속성을 스피노자가 명명하기를 연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어. 벌써 어려우시죠? 어. 근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예, 책에 계속 반복되는. 예. 네. 그 스피노자의 모든 사상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고 어설프지만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예, 음악을 듣고 예, 그러고 이제 와서 이 연장에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여기에 지금 딱 어울리는 음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김광석의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리학이 그 감정에 대한 책인데요. 결국 그 이 곡도 김광석 씨가 부르는 이 곡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깊은 감정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스피노자의 감정에 대한 이론이 이 곡이 일깨우는 우리의 감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스피노자를 이해하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김광석의 회귀 듣고 와서 연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필립 아마도의 책 스피노자의 에티카 진리와 행복을 찾아서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철학박사 조현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건 속에 예, 어떤 신의 저는 왜 자꾸 제 언어로 바꿔서 이걸 또 기억을 할까요? 신의 표정이 다 조금씩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김아리 님이, 제 주변에 신이 너무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분사분하다님은 세상 모든 것이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상이죠. 라고 얘기를 하셨고, 들으시면서 이동일님과 박호범님은 니체와 조금 비슷한 어떤 지점도 좀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예. 니체가 스피노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꼽아요. 음, 예, 그렇지만 어, 제가 니체의 모든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 스피노자가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니체보다 덜 호전적이고 음, 온유하고 간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네. 단순히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런 태도의 아. 차이를 낳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정말. 그리고 김소영님은, 이 작가님 덕분에 스피노자가 친근하게 느껴져요. 다음에 스피노자 책 반갑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박영성 님도 현자와 만나는 시간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애정이 일단 좋아하고 보는 마음이 막 없다가도 생길 것 같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지금 조현수 작가님이십니다. 계속 얘기를 따라가 볼게요. 예, 그 연장이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뜻인지 좀 낯선 언어죠. 음. 그러니까 그 공간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길게 퍼져 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어떤 음.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개별적인 물체들은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어떤 것의 개별적인 표현, 부분적인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런 물질적이지 않은 것, 즉 연장이라는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음. 예, 스피노자가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그 감정들, 느낌들, 그러니까 어.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 네. 있잖아요. 어, 이거 공간적인 것들 아니죠. 공간적으로 퍼져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센치인지 잴 수 없는 거잖아요. 음. 예, 그런 느낌들. 또 이제 그렇다 그러면 공간적이지 않지만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 같다는 것 몇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각이라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음. 감정과 구분되는 감각. 음. 지금 제가 약간 한기를 느끼거든요. 그런 아. 차가움, 네. 네, 혹은 반대되는 따뜻함. 혹은 이건 어떠신가요? 그 원이라는 생각. 음. 스피노자가 잘 드는 생인데요.
뭐 원이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 하나의 같은 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 이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들의 집합. 네.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이죠. 음. 스피노자는 이런 것들도 자연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물체들만큼이나. 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실제성을 가지고 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개별적인 물체들이 그것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속성인 연장이라는 것의 개별적인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은 이러한 감각, 감정, 네. 생각 이런 것들도 어떤 공통적인 속성의 개별적인 표현들일 거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는 거지요. 어. 그래서 연장의 속성과 대등한 모든 비물질적인 것을 자신의 개별적인 표현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것, 그 네. 속성, 그걸 스피노자가 사유라고 부릅니다. 사유, 생각이란 음. 말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빼먹었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신이라는 것 곧 자연이에요. 네. 예, 자연 밖에 신이 있는 게 음. 아니니까. 그래서 신, 즉 자연은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음. 인간에게 볼 때.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라는 속성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릴 때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공통적인 게 없어요. 음.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바람을 훅 불어서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겠나요? 거꾸로 물질적인 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렇게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의 속성은 서로 이런 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과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원인과 결과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지 네. 않는다고요. 물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하려고 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스피노자는 이 두 개가 서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없는 각자 독립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자연인 신이 두 개의 속성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라는 속성.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서로 등을 돌리고 무관하게 있잖아요. 어. 사유라는 한쪽 면과 연장이라는 한쪽 면이. 그럼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사유라는 속성과 연장이라는 속성이 그렇게 서로 별개일 것이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왜 그것들이 각자 따로 자연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의 자연의 양면이라고 얘기하느냐? 음. 왜 여전히 하나의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스피노자가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내놔요. 분명히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두 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이지만 그 두 면 각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똑같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실은 사유의 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연장의 속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 계열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양식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계열에 대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연장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에 정확한 1대1 대응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저 윤고은 작가님이 말씀하시듯이요. 돌멩이가 하나로 있다가 네. 그 돌멩이가 반쪽으로 쪼개져서 두 개의 돌멩이로 나뉘게 되면 아. 그 사건이 돌멩이라는 그 사건에 대응하는 사유 속성이 있는 뭔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이게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돌멩이 하나 지금 여쭤봤는데 진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와 이렇게 관통을 하셨습니다.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약간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몸짓을 해 가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우리 북카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예. 아예 작정하고 인간의 감정을 뭐 기쁨은 이런 거, 슬픔은 이런 거, 희망은 이것, 두려움은 이것, 희망은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불안정한 기쁨, 두려움은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불안정한 슬픔 뭐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수학 공식처럼 설명을 해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카페인 분들 읽으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명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또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이 자락을 붙잡고 가다 보면 아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쭉 읽다 보면 특히 분노라든지 복수심 이런 그 감정들에 대해서는 스피노자 개인의 삶도 있으니까 예. 이게 맺힌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리두기 하듯이 설명할 수가 있지 싶으면서 놀랍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포함해서 책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 선물 받으실 분들 장준희님, 0888님, 3033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름 확인하시고 거기다 주소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정답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였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훅 갔는데 어떠세요? 스피노자의 목소리는 꼭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믿는 사람이 제 하나가 아닙니다. 아, 지금 그 예. 평소에 제 목소리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감기 뒤끝이라 제가 듣기에도 좀 평소보다 더 중후하게 들려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오늘 스피노자 얘기 너무나 스피노자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상세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님의 다음 행보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다음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이론들을 충분히 잘 음미하고 존중하지만 어, 그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본 새로운 그 스피노자 틀 내에서 이해되기보다는 그 틀을 열어가면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세계 쪽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지금 새로 파고 계시는 세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예, 세계에서도 또 북카페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있을게요.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결국 스피노자에 따르면 세상 자체가 이해하시겠지만 신이 세상과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세상은 신보다는 좀 열등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세상과 음. 하나로 결합하면 세상 자체가 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네. 세상 그 자체가 완전하고 깊은 세계라는 거 그런 걸 표현해주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네.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골라오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